황민호의 진짜 뉴스. 네, 경월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54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송민섭입니다. 네,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봄이 상큼하네요. 그러게요. 날씨가 햇빛이 따사로운데 아직 약간 찬바람이 있네요. 네. 네,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지난 3월에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했었는데요. 그렇죠. 그 광고 수익 때문에 방송사에서 중계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근데 야구 팬들은 오히려 더 즐겁게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희한한 일이네요. 또, 네, 어떻게 된 건지 알려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부정적인 출금이 또 확인되었다고 합니다. 이런 가상화폐 또. 네, 무려 140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요.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가상화폐가 왜 맨날 털리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두 번째 소식은요? 예, 마지막 소식은 최근 그 정준영 사건 이후에 카톡방에 글쓰기가 무섭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.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예. 네, 최근 텔레그램에서 자기가 보낸 내용뿐 아니라 받은 내용까지도 전부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. 그래요? 네, 그래서 메신저 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. 또 자기가 받은 내용까지도 삭제를 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네,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후자에 동의하지만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. 네, 프로야구 소식인데요. 네. 지난 3월 12일 KBO에서 시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네네. 하지만 팬들은 기다렸던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TV로 볼 수 없었습니다. 예, 왜 그러죠? 왜냐하면 그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들이 광고가 없어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기 중계를 포기했기 때문이죠. 광고가 안 붙으니까 자기네 방송 만들어봐야 적자다 이거 아니에요? 쉽게 말하면. 사실은 그 중계권을 통신사 그리고 포털사에 이제 뺏긴 것이 문제거든요. 중계권을 방송국에서 돈이 없어 못 사왔네요. 쉽게 말하면. 그렇죠. 그러다 보니 이제 방송사가 이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요즘 그 야구 팬들은 어느 때보다 재밌게 이제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데요. 네네. 각 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 중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프리카 TV, 유튜브, 페이스북 라이브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들을 통해서 직접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그 관람객이 직접 생중계한다는 거죠? 아니요, 구단에서요. 구단에 직접 중계를 한다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낫다. 방송사에서 하는 방송처럼 사실 그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리고 중간에 광고도 나가고요. 그렇죠. 구단에서 직접 해설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편파 방송도 가능하고요. 그렇네요. 그리고 이제 그 야구 해설가뿐 아니라 야구와 관련되어 있는 치어리더나 아니면 구단의 뒷이야기까지 가감없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야구 팬들 입장에선 더 재미있게 야구를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예, 그렇네요. 그러면은 지금 야구 해설가 분들은 지금 뭐 거의 뭐라 해야 되나요? 이런 말씀드리면 실직 상태인가요? 그럴 수도 있죠. 그래서 이런. 오히려 이제 이런 데서 더 모셔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그러네요. 지난 시범 경기 동안 최대 동시 접속자가 한 10,000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. 괜찮네요.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아지면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구단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니까요. 예전에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그 독점하던 시대가 좀 끝나고 스포츠 구단들 사이에서 또 이제 이런 그 방송 경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점점 방송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네요. 사실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TV로 보나 그게 중계에서 보나 보는 건 똑같아요. 차이는 없어요. 예, 뭐 TV 기기로 보는 게 아니니까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좀 더 많은 인력도 쓰고 카메라나 장비도 좀 더 고급으로 준비하고 하면서 매회 방송을 거듭하면서 중계 퀄리티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. 좋은 소식입니다, 하여튼. 네, 그래서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재미있게 야구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. 네,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. 네, 두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 거래소 소식인데요. 지난 3월 29일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그 대표적인
거래소인데요. 빅싸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. 비정상적인 출금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. 아, 항상 그 그래서- 문제가 생기네요. 네, 빅썸에서는 이제 다음날 오후에 관련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했고요. 네.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충격적이에요. 예. 사과문에 그런가요?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액은 약 140억 원에 어우, 달하는 적절한 비용이고요. 금액이네. 예. 네, 이게 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쪽은 안전하게 그냥 계속 보관되고 있었고요. 네네. 일단 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140억 원이 출금이 됐다고 합니다. 이런. 그래서 이 내용이 내부자에 의한 횡령사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내부자가 침투해서 빼갔다는 얘기네요. 네.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그 거래소에 이제 맡겨놓은 돈들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다. 야,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하고 있긴 네, 한데요. 홍보가 좀 웃기네요. 안전하다고 근데 강조하는 게. 예. 네,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제 안전한 방식의 이제 거래다라고 하지만 계속 이런 암호화폐 그 네.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. 우리가 주변에 둘러보면 뭐 네. 고수기 난다, 뭐 사면 네. 오른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치고 그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. 이 사회 그러면 경험칙상. 다들 부자 됐어요. 그렇죠. 좋은 거 있으면 뭐 다 재벌됐죠. 그래서 좋은 거는 자기 혼자 알려고 하지 공유하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좋은 거 있으면 또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죠. 피라미드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 말고 맞습니다. 다른 사람 계속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요즘은 또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는 네.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그걸 이용해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네, 얼마 전에도 사실 한 거래소에 이제 사고가 있었고요. 네네. 그 사고 이후로 대표가 자살했다라는 소식까지 올라왔습니다. 예, 그런 소식 있었죠. 근데 그 해당 대표가 3주가 지난 다음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러니까요. 뭔지. 투자자들에 네. 의한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살한 것처럼 꿈이었다. 소식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좀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안전하다고 이게 떠들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. 그렇죠. 또 얘네들이 직접 증명을 못한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이걸 규제해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, 만약에 이게 안전하지 않은 장치다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그걸 규제해서 못하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. 맞습니다. 너무 이런 그 사회 분위기가 된 게 정치인들이 너무 뭐 블록체인이다 해서 앞서간 감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이상하게, 이미 많거든요. 예, 이상하게 피해자들이 그 뒤를 따라붙는 격이 돼갖고 좀 우려가 있는데 뭐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게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피 같은 생돈 내 돈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기 돈 자기가 지켜야죠. 그렇죠. 예,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. 세 번째 소식은 모바일 메신저 소식입니다. 네. 올해 초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되면서 발송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. 네네. 그래서 발송한 메시지를 지우고 나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네. 삭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최근에 그 텔레그램에서는 정보보,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한 삭제 권한을 추가했습니다. 자세하게 내용이 내용이 뭐냐면 텔레그램이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네.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고요. 예. 그 외에도 제가 받은 메시지까지도 삭제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보낸 것도 삭제 가능하고 내가 보낸 거. 네. 그 다음에 남이 나한테 받은 이렇게 보내는 거. 내 입장에서 네. 봤을 땐. 예를 들면은 그것도 무슨 뭐 이상한 영상 같은 걸 보냈는데 난 보기가 싫었는데 나한테 보냈습니다. 이게 내가 봤다는 게 남으면 범죄에 동조한 거가 될까봐 우려스러운데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졌죠. 근데 그걸 지울 수 있다는 거죠. 깨끗하게. 네. 네. 그래서 이런 기능에서는 사용자가 나눈 데이터, 그 대화의 내용, 이것들이 개인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네. 그 정보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사용자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논리상으로 네. 지금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나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지울 권리도 있다. 네. 그렇죠? 네.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최근 제가 뭐 한 5년 동안 이거 텔레그램을 쓰면서 네. 100명의 사람과 한 10만 개 정도의 대화를 주고받았어요. 네네. 근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. 그렇죠.
어떤 이유로 이제 이 사람은 다시는 상종하면 안 될 것 같아. 그렇죠. 라고 이제 관계를 끊었는데 이미 저희가 나눴던 대화들은 그냥 데이터로 남아있는 거죠. 그렇죠.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그 통제권은 서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우리한테 권한이 없죠. 서버를 뒤질 수가 근데 없으니까. 텔레그램은 이제 거기에 올렸던 그런 대화들까지도 나의 정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잊혀줄 권리가 있다. 야. 라고 해서 내가 원하면 다 삭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. 예. 이런 건데 예. 일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기가 받거나 보낸 메시지들을 삭제를 한다라고 하면 대화의 맥락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간혹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악용의 위험성을 그렇죠.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지워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다든가 자기 범죄 사실을 은폐한다든가 네.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저는 동의합니다. 내가 네, 보낸 건 내가 지울 수도 있고 내가 받은 건 내가 지우는 건 당연한 거죠. 네. 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텔레그램에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 이것도 좀 우리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라인이나 이런 데 좀 조금이라도 좀 본받으면 안 될까요? 너무 네, 그렇습니다. 좋을 우리는 것 개인정보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근데 또 그걸로 범죄를 잡아내기 또 많이 잡아내요. 또 그분도 순기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불신 사회, 불안 사회로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예.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메신저에 나누고 있는 그런 대화들은 어떤 형태로는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. 텔레그램에서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네. 그 정보들이 일부는 그 디바이스에 남아 있어요. 그 컴퓨터 하드에 남아 있는,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드에 남아 있는 거죠. 네, 그런 식으로. 예, 그걸 디가구징 다시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또 꺼내서 볼 수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만약 증거를 남겨야 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 메신저를 통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맞습니다. 괜히 그냥 의미 없이 던지거나 의미 네. 없이 하는 말이 나중에 자기한테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이게 내가 아닌 누가 봐도 크게 오해를 사거나 자기한테 불리하게 다가오지 않는 내용들만 쓰시도록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. 예, 이 명심하죠. 아주 IT 바리스타 송민수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했습니다. 책임지지 못할 메신저 대화는 하지 말아라. 네. 예,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. 네, 어쨌든간 이렇게 개인정보도 뭐 중요한 거고 공익도 중요하지만 뭐 이거에 대한 뭐 합의점이나 절충점 계속 찾아내야 되겠죠. 네. 네,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. 네,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. 저는 황민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